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자, 11월 28일 행정법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자, 목요일에 이제 오늘 하고 내일만 하시면 또 이번 주는 무사히 잘 여러분도 한 주를 지킨다는 거, 한 주 한 주 지킨다는 거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래도 할 건 하면서 잘 지나가면 한 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여러분이 그 순간이 결국 합격의 순간에 중요한 기점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매일 행정법 정의령. 자, 같이 가셔야죠. 같이 가요. 오늘 문제 볼게요. 해양경찰 경위 시험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 안 어렵다 아니에요. 이것도 이해 안 하고 암기 안 하시면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행정주체에 관한 문제예요. 잠깐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주체라고 하는데 행정의 당사자죠. 행정상 법률관계 당사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체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청이란 말이 있어요. 자, 행정청은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요건 이제 뭐 약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식적인 한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넘어온 한자긴 한데 일단은 행정청이라고 해서 약어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주체는요. 자, 스스로 의사결정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지는 최종적 귀속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글씨가 너무 안 좋네요. 결국 스스로 책임을 지는 최종적 귀속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최종적 귀속자. 그래서 자신 스스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그러면 주체라는 거예요. 자, 책임을 지는 최종적 귀속자이기 때문에 뭐 행위자라는 개념의 행정청하고는 달라요. 여기 행정청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 그러고도 그 의사에 대해서 의사를 외부에 표시 여기까지 하면 행정청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책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청하고 주체를 좀 구분합니다. 행정청. 그러니까 주체는 형이상학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행정 주체는 한마디로 이제 국가나 지자체처럼 그 대표적인 게 국가나 지자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행정청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라 대표적인 게 대통령, 행정심판위원회, 행심위. 이렇게 합의제 행정청, 단독 행정청, 독임제 행정청이라고도 합니다. 독임제 행정청, 합의제 청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대통령이나 행정심판위원회처럼 이렇게 합의제 행정청 이렇게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하고 자, 그러니까 행정청은요 주체를 위해서 이 말이 꼭 나야 돼요. 주체를 위하여.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체를 위해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하고 여기는 최종적 귀속자니까 누구를 위하여라는 말이 안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뭐 조금 구별을 하시고 이해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암기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주체이지 행정청이 아니에요. 하지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장 자, 이렇게 지자체장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그러면 이제 행정청이라는 이제 예외적인 그렇게. 하지만 지방의회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지방의회는 원칙적으로 청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청이 되는 경우는 의원에 대한 징계, 의장에 대한 의장 선임 또는 불신임 요런 문구가 나오면 요럴 때는 지방의회가 청입니다. 청이다. 요렇게만 좀 지방의회가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합의제 행정청 중에 노동위원회 그러면 노동위원회 장이 나와야 돼요. 자, 그다음에 지방 7급 그러니까 진급에 관한 인사위원회인데 그것도 인사위원회 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빼놓고는 대부분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요게 이제 최근에 문제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주체하고 행정청은 좀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된다. 행정청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행정 주체를 위하여 이렇게 말을 쓰고요. 행정청은 주체를 위해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 근데 의사를 결정을 하는데 외부에 표시 안 해요. 그럼 행정청 아니에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까지 해야 행정청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체를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구별하는 건 여기 손해배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런 거 할 적에 주체를 위해서 당사자 소송할 때도 그래서 주체를 상대로 하고요. 행정청은 어디서 나온다? 항고소송. 항고심판 이렇게 되겠는데 항고소송을 할 때는 행정청이 상대방이 돼야 된다는 거. 여기서 이제 많은 내용이 달립니다. 손실보상은 주체란 말보다는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정도 정리를 하시고 다음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것만 나열한 것은 자, 그래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라고 하는데 조합은 일종의 사업시행자. 그래서 사업시행자로서 주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사업시행자
행자로서 손실보상의 주체가 됩니다. 주체가 됩니다. 이게 돼요. 그래서 기업은 맞고요. 자, 원천징수 의무자 사장님이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종업원이 각자 보수를 받으면 월급을 받으면 월급에서 일정 부분 세금을 각자 내야 되는데 여러분 뭐 매달 월급 받을 때마다 각자 국세청에 가서 세금 내고 그런 사람 별로 없죠. 그럴 때는 사장님이 종업원들의 월급을 주면서 그 월급에서 세금 낼 부분을 자기가 갖고 있다가 자기가 한 번에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편하지 않나요? 그런 사장님들을 뭐라 한다? 의무를 대행하는 자.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하는 행정청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독립적인 주체로서 최종적 귀속자 그것도 아니에요. 의무이행자니까.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 사장님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은 종업원의 세금을 대신에 내주는 분으로서 주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대한변호사협회. 그래요. 대한변호사협회 공공단체로서 주체 맞습니다. 자, 서울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 둘 다 국립대학인데 서울대학교는 독립적으로 법인화시켰어요. 독립법인. 그래서 독립이니까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래서 서울대학교 맞아요. 하지만 전북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하나의 대학교는 건물이다. 그래서 부속 부분이다.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북대학교는 똑같이 저기도 국립대인데 저기도 국립대인데 서울대학교는 독립적으로 유일하게 국립대학 중에 독립화시켜서 법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법인화됐고 독립적으로 주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이렇게 갖고 정답이 기역, 디귿, 미음을 골라라. 기역, 디귿, 미음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단순히 이해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좀 암기를 좀 해야만 문제가 풀리지 않나라는 문제였어요. 좀 어려운 문제 아닐까요? 자, 이거를 지문화시켜갖고 판례 지문화시켜서 그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암기해 두시고 정리하시고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오실 거죠? 내일도 정인영과 함께는 매일행정법입니다.